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소프트웨어 스타랩 과제에서의 ADDB에 레디스 고가용성 모델을 추가한 내용을 담은 코드 리뷰 영상입니다. 레디스 고가용성이란 이제 레디스가 클러스터 환경으로 구성되었을 때 그 레디스 노드 중 하나가 다운되었을 때 그 노드에 있는 데이터들이 손실되지 않고 또는 유실되지 않고 잘 복구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아래 그림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 아래와 같을 때 총 3개의 레디스 마스터 노드로 레디스 클러스터를 구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옵션 3번이 일부 원인으로 인하여서 다운되었을 때 그 옵션 3번에 있는 데이터들이 유실되지 않고 잘 복구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때 옵션 3번에 있는 데이터들이 옵션 1번 또는 옵션 2번에 잠시 저장되고 이후 옵션 3번이 잠시 저장되고 이후 5.3번이나 또 다른 5.4번 같은 새로운 노드가 추가되었을 때 그 전 5.3번에 있던 데이터들이 다시 새로운 노드에 복구되는 과정을 이제 고가용성 과정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저희 LEDB 프로젝트의 자동화로 되게 코드로 구성하였고 아래의 그 코드를 보면서 더 자세히 동작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부분이 LEDB에 있는 소스 코드입니다. 여기를 보았을 때 펑션의 recover redis cluster라는 펑션을 통화해서 고가용성을 제가 구현하였습니다. 하나하나씩 보면 이제 처음에는 저희가 LEDB 구성이 하나의 마스터와 마스터 서버와 3개의 슬레이브 서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3개의 슬레이브 서버에 있는 그 IP 주소를 이렇게 명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러스터 스테이트가 OK였을 때 OK가 이제 리디스 클러스터가 망가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을 때의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상태를 명시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디포트 포트와 또는 레디스 노드 개수와 같은 이런 필요한 정보들을 변수로 명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플래그를 하나 설정해 주어서 리디스 클러스터 상태가 지금 fail인지 아니면 ok인지를 구별해 주는 플래그로 이렇게 변수를 선언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것이 위에서 선언했던 것 같이 클러스터 스테이트가 ok인지 아니면 fail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이제 클러스터 스테이트를 추출할 수 있는 그 정보를 수출할 수 있는 코드를 이렇게 넣었고요. 이와 같은 명령어를 실행하면 이제 클러스터 스테이트를 뽑을 수가 있어서 현재 리디스 클러스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코드를 추가하는 것은 이제 추후에 여기 아래에서 if 조건문으로 스트링을 비교할 때 에러가 자주 발생하는 현상이 있어서 아래와 같은 코드를 추가해서 그 추출된 클러스터 스테이트 정보를 좀 더 깔끔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조건문을 통화해서 현재 레디스 클러스터 스테이트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확인하고 만약에 정상적으로 OK로 작동되고 있다고 하면 이제 복구해야 될 부분이 없어서 그냥 레디스 클러스터 장애 복구 과정을 바로 종료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고 클러스터가 페일이 되었을 때에는 일단 제일 처음으로 플래그를 true로 설정하여서 레디스 추후 진행할 장애 복구 과정을 진행하겠다라고 이제 변수를 바꿔주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상 감지가 되었을 때 바로 이제 장애 복구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 어떤 레디스 노드가 다운되었는지 그 다운된 노드에 관한 그 필요한 정보들을 추출하는 과정이 있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제일 처음으로 field node라는 변수를 통화해서 그 노드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가 담긴 그런 라인을 추출하게 되는 코드가 여기 있습니다. 그다음 그 라인 하나만 가지고는 이후 추후 복구 작업을 거치는데 여러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 라인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다시 세부적으로 파싱하는 그런 코드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예를 들어 보자면 field node ID 즉 엄청 긴 문자열로 구성된 그 노드 아이디를 추출하고
또 어떤 그 failed 노드가 어느 서버에서 fail 됐는지에 관한 그 IP 주소와 또 포트 번호와 그리고 failed 노드의 몇 번째 슬롯부터 몇 번째 슬롯까지 fail 되었는지 를 알 수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마지막으로 그 fail 된 노드가 그 해당 서버에서 몇 번째 노드인지 이런 인덱스 정보도 같이 추출하였습니다. 아래에 있는 여기 부분은 위에와 똑같이 이제 스트링을 비교할 때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 코드를 통하여서 현재 저희는 이제 리디스 클러스터 노드가 다운된 것을 감지하였고 아래와 같은 코드를 통하여서 필요한 정보들을 다 추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아래로 내려와서 이제 현재 클러스터가 정상적으로 구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플래그를 감지하여서 복구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복구 과정을 진행하였을 때 제일 처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 이제 기존에 다운된 그 노드의 정보를 가지고 그 나머지 살아있는 클러스터들의 노드에게 명령을 보내어서 그 다운된 노드의 정보를 잊게 하는 것이 최우선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제 저희가 총 3개의 슬레이브 서버에 각 서버마다 14개의 레디스 노드가 현재 있기 때문에 두 개의 포문을 돌려서 각각의 레디스 노드에서 그 다운된 노드의 정보를 포켓하는 작업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명령어를 통하여서 클러스터 포켓을 통하여서 나머지 살아있는 레디스 노드에 이와 같은 정보를 삭제해라 라고 명령어를 주게 되고 실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이미 다운된 그 레디스 노드에 있는 슬롯을 다른 살아있는 노드로 그 슬롯을 옮겨야 되는 작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떤 노드로 그 슬롯을 잠시 넘겨주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아주 심플하게 만약 7000번 포트로 구성된 레디스 노드가 다운됐다면 7001번으로 주고 총 14개 노드이기 때문에 2013번에 있는 노드가 다운되면 7000 그 다음 노드인 그러니까 처음 노드인 7000번 노드로 그것을 슬롯을 잠시 할당해 주어서 데이터를 보존하겠다라는 식으로 코드를 짜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했을 때 이런 added slot port num이라는 그런 변수를 통하여서 이제 잠시 옮겨야 될 그런 슬롯을 옮겨야 될 포트의 노드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add slot인데요. 이제 클러스터 add slot이라는 명령어를 통하여서 해당 다운된 레디스 노드에 있던 슬롯들을 새로운 포트로 구성된 그 레디스 노드에 슬롯을 추가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다운되어 있던 슬롯들이 새로운 노드로 옮겨지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기존 다운된 노드에 있던 그 로그 파일 정보와 node.conf라는 파일에 있는 정보들을 삭제하는 과정을 진행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진행하지 않으면 이제 다시 새로 레디스 노드를 실행하였을 때 기존에 있는 정보가 호출되면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로그 파일과 해당하는 node.conf 파일 두 가지를 삭제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다운된 리디스 노드에 관한 작업은 다 진행되었고 이제 새로운 레디스 노드를 시작하게 됩니다. 시작하는 방법은 기존의 레디스 노드를 시작하는 방법과 똑같이 일단 실행해 주면 되고요. 당연히 레디스 서버라는 명령어를 통하여서 해당 컴프 파일을 다시 주어서 그 레디스 노드를 재실행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ADDB에서는 아주 완전히 새로운 노드를 추가한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다운된 그 노드를 다시 살리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7000번 노드가 다운됐다면 다시 7000번 노드의 컴프 파일을 명령어로 주어서 그 노드를 다시 되살리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시 레디스 서버를 시작하였다면 이제 그 시작한 레디스 노드를 클러스터 미트라는 명령어를 통하여서 기존 살아있는 클러스터에 합류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이와 아래와 같은 명령으로 기존에 있는 클러스터에 합류하게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여기 슬립 타임을 다른 것과는 다르게 8초로 많이 주었는데요. 여기서 슬립 타임을 이렇게 많이 준 이유는 클러스터 미트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몇 초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만약 이 슬립 타임을 적게 주거나 안 주게 되면 그 다음 작업을 진행할 때 그 전 작업이 마치지 않아서 배시 노드가 잘 작동하지 않으면서 전체적인 복구 과정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슬립 타임을 8초로 주고 아래 그 다음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진행했으면 다시 재구동된 새로운 노드가 기존에 있던 클러스터에 다 합류하는 과정을 다 마쳤고요. 그 다음 이제 합류만 마치면 이제 장애 복구 과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그 다운되어 있던 노드가 가지고 있던 데이터들을 다시 되돌려 받아야 되는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그 과정이 이제 리샤딩이라는 과정이 되겠고요. 이 과정을 거치기 위하여서는 기존 새로운 그 노드의 ID라는 정보가 필요하고 그리고 기존에 잠시 데이터를 저장했던 그 노드의 ID도 필요하게 되어서 그 두 ID를 아래와 같은 명령으로 또 이렇게 추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와 같은 명령어를 통하여서 리샤딩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 명령어를 보시면 리샤딩하는 과정이 다른 과정과는 조금 더 복잡하게 여러 개의 입력문이 시스템에서 여러 개의 입력이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print f라는 커맨드를 사용하여서 필요한 정보들을 순차적으로 입력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제일 처음으로 이제 redis tribe.r 루비 파일을 루비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이제 해당하는 IP와 포트 번호를 주고 이와 같은 리차딩 과정을 진행하게 되면 제일 처음으로는 총 몇 개의 슬롯을 이렇게 리차딩하기 원하냐라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390개의 슬롯이다라고 입력하게 되고요. 그다음 어떤 노드가 이와 같은 슬롯을 받기 원하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을 때 이제 제가 새로 복구된 그 레디스 노드의 아이디를 주게 되고 그다음 어느 노드에서 받기를 원하냐라는 그런 입력에서는 이제 기존에 잠시 데이터를 저장했던 그 노드에서 주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아이디를 주게 됩니다. 그 마지막에는 이제 done이라는 명령어와 yes라는 것을 입력하여서 최종적으로 리샤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리샤딩하는 과정을 다 거치면 최종적으로 장애 복구가 다 실행이 되었고 마지막에 이제 플래그를 다시 false로 거쳐서 전체 복구 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해당 과정을 이제 제가 한번 실제적으로 코딩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켜져 있는 터미널은 이제 마스터 터미널을 켜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원격으로 제가 접속해서 슬레이브 열에 있는 레디스의 상태를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SSH 통화에서 원격으로 이 .4가 슬래브 열이 서버고요. 여기서 현재 리디스가 이와 같이 14개 노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임의로 하나의 프로세스를 한번 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3번 2404의 프로세스를 한번 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확인하였을 때 기존에는 7003번 포트에 있는 레디스가 동작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일 때 이제 제가 방금 만들었던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하면 이제 add slot 방금 설명드린 과정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리샤딩 과정을 통하면 클러스터 복구가 완료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것은 이제 애드 슬롯 했던 그런 잠시 보관했던 그런 슬롯을 다시 되돌려받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7.3번이 다운됐기 때문에 그 다운된 슬롯들을 잠시 7.4번에 저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잠시 저장했던 것을 마지막 리샤딩을 통화해서 다시 7.3번으로 그 슬롯들을 옮기는 과정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레디스 상태를 확인하였을 때 제일 마지막에 새로 시작된 레디스 7003번 포트의 클러스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클러스터 환경으로 잘 합류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저희가 ADDB, 저희 프로젝트 ADDB에 이제 레디스 클러스터 고가용성에 관한 모듈을 추가하였고요. 이번 코드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